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국 마당 앞에도 보니까 이제 나무에 단풍이 물들기 이제 시작하던데요. 기상 전문 업체가 올가을 단풍 시작 시기를 예측했는데 평년에 비해서 사나흘 단풍 절정 시점도 2일에서 6일 정도 늦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첫 단풍은 산 정상에서부터 20%, 절정은 80% 물든 때로 보는데요. 전국의 첫 단풍은 이달 28일에서 29일 설악산에서 시작되고 대구 경북은 다음 달 20일 팔공산에서 시작돼 11월 초순에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올가을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검토되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완화됨에 따라서 단풍철 나들이가 지난 2년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보다 9월에서 10월 가을 행락철 교통사고 사망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교통안전수칙 잘 지켜서 보다 즐겁고 또 쾌청한 가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9월 22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김현지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으로 이동하신다면 주목하실 구간 있습니다. 동명휴게소 일대부터 다부터널까지 2, 3km 정도 속력 떨어지고 있고요. 다부터널 지나면 안동, 영주권 방향으로 조금씩 밀립니다. 반대 대구 방향에선 다부나들목 1km 못 간 2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커브 지점이기 때문에 앞쪽 잘 확인하시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신천대로 상동교 방향 희망교 지하차도 상단 도로 쪽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교차로 안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일대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국채보상로 동산내거리에서 서성내거리 방향 중간 지점 2차로에 SUV 차량 고장으로 정차 중이니까 안전하게 이동하시고요. 구마로는 동볼리내거리 이전부터 차간거리 좁혀지는데요. 성서공단로 쪽으로 계속 이동하신다면 장동내거리까지 가다서다 반복하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출근길도 서늘하게 출발했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가벼운 외투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13도로 시작했는데요. 낮 최고 기온 25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구는 가끔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 높음 단계 보일 걸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14.9도, 습도는 84%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지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목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향신문의 백경열 기자, 매일신문 김근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근우 기자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구시가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폐지한 사실이 좀 뒤늦게 알려지면서 시민단체가 좀 반발을 했습니다. 대구 지역 40개 시민단체가 어제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가 이런 인권위원회 폐지를 철회하고 이 폐지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들은 대구시에 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해서 대구시 인권위원회 역할은 필요하다며 대구시는 인권 보장을 위한 책무를 다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앞서 대구시가 지난달 행정 효율을 위해서 199개 위원회 중에서 유명무실한 51개 위원회 폐지를 좀 예고한 바가 있거든요. 대구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는 이 폐지 예정인 51개 위원회에는 좀 포함이 되진 않았는데 지난 14일 위원들이 해촉과 폐지를 통보받았습니다. 인권단체들의 그럼 구체적인 주장은 뭔가요? 네, 인권단체들은 폐지 예정인 51개 위원회에서 제외됐던 인권위원회가 추가로 포함된 건 단순히 폐지되는 각종 위원회 중 하나로 폐지된 게 아니고 민선 8기 홍준표 시장의 사전에 인권행정이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아울러 17개 시도 중에서 대구시가 최초로 인권위원회를 좀 폐지한 건 반인권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시대에 역행하는 대구시 시정에 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위원회는 2009년 광주에서 최초로 인권조례를 제정한 이래 2012년에는 국가인권위가 각 지자체에 인권 기본조례 표준을 좀 권고하면서 전국적으로 좀 활성화가 됐습니다. 네. 대구시 인권위원회는 임기제 상설위원회로
헌법 제10조에 따른 인권 보장과 또 증진을 위해서 2014년에 조례로 제정됐고요. 2017년에 구성된 바 있습니다. 인권 증진 기본 계획은 2018년에 수립이 됐습니다. 네. 이런 의견들이 좀 반영이 될까요? 어떨까요? 일단은 좀 지켜봐야겠는데요. 일단 그 폐지한 걸 좀 돌리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그렇죠. 인권 단체들의 주장을 좀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좀 이런 사태를 설명하는 과정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김근우 기자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좀 부동산 시장이 많이 경직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 맞춰가지고 대구 수성구 또 포항 남구 이런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게 됐습니다. 네. 국토교통부가 어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는데요. 이 투기과열지구가 총 43곳이었는데 39곳까지 줄어들었고요. 이 조정 대상 지역은 101곳에서 이 60곳까지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 지난 7월에 이 국토부가 한번 규제 해제 조치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대구 8개 구군 중에서 유일하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남았던 곳이 대구 수성구였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원래도 다른 지역들이 다 조정 대상 지역일 때 수성구만 투기과열지구였기 때문에 한 단계씩 낮추면서 이 조정 대상 지역은 그대로 수성구는 유지가 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경북 포항 남구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해제 혜택을 받지 못했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양쪽 모두 이 조정 대상 지역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또 경기도 안성이나 평택 이런 수도권 일부 지역도 해제 대상에 포함이 됐고요. 이들 지역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벗어난 이유는 명확합니다. 집값이 떨어진다든지 또 거래량이 줄고 미분양이 늘어나는 이런 주택 시장이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또 상반기에 해제된 지역들의 효과 같은 것들까지 고려해서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라는 게 이 국토부의 설명인데요. 네. 이 서울하고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아직까지 조정 대상 지역하고 투기과열지구로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는 아직 미분양 주택이 많지가 않고 또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는 이유로 이 규제 지역이 유지되게 됐고요. 이 부동산 시장이 지금 전반적인 고금리하고 또 거래량이 줄고 이러면서 얼어붙어 있는 가운데 이 수성구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대출 규제 같은 것들이 완화되면 거래가 다소 좀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거라는 게 국토부의 입장인데요. 네. 만약에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시장에 활기가 돌지 않는다면 이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해제하는 등의 이 추가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로 좀 부동산 경기가 지역에 좀 활성화가 될까요? 기대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주변의 사례만 봐도 지금 일단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말랐다라는 예. 얘기들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호가는 있는데 실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굉장히 좀 부동산 시장이 많이 불안정한 상황인데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올라도 문제지만 급격하게 너무 떨어져도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이 안정되는 추세로 쭉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봐야겠습니다. 네. 소식을 하나 더 들을까요? 네,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죽인 사람에게 연이어 좀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대구지와 포항지원에서 어제 또 재판이 있었습니다. 어제 동물보호법 위반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가 됐는데 이 A씨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여러 마리의 길고양이를 죽인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네. 이 밖에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했고 다른 오토바이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무단 부착한 혐의로 이제 피고인에 대해 적용이 됐는데요. 재판부는 동물학대 범행이 좀 우발적이라기보다는 치밀한 계획에 따라 반복이 진행됐고 수법이 잔혹하고 다수 사람에게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커 이런 그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판결이 꽤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동물 보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좀 개선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법원도 주목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은 그 동물 보호 단체에서 주장하는 건 아직 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좀 낮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재발을 위한 대책이 좀 세워져야 한다 이런 얘기네요. 네. 자, 이슈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대구시가 도심의 군부대를 좀 통합 이전하는 계획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 이 경북의 여러 시군이 유치 의사를 밝혀서 유치전이 좀 가열되고 있거든요. 관련한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 군부대 이전은 선거 때마다 나오던 이 단골 공약이었는데 민선 8기 들어서는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대구만큼 이 정도 규모의 대도시에 군부대가 이렇게 많은 곳은 사실 많지 않아요.
지금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곳들만 생각을 해봐도 일단 미군 부대 두 곳에다가 작전사령부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군수사령부가 있고 뭐 그 11비행단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네. 사실 뭐 말씀해 주셨듯이 선거 때마다 늘 단골 공약으로 나왔습니다만은 그동안은 사실 이슈몰이에 그쳤었습니다. 근데 이게 민선 8기 들어가지고는 홍준표 시장이 아예 이제 그 시정의 전체적인 큰 틀 중에 하나로 이 군부대 이전을 잡으면서 상당한 추진력을 얻고 있고 이미 이전 방식까지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 핵심은 대구시 내에 있는 이 국군부대 4곳 또 미군부대 3곳을 패키지로 묶어서 통합 이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통합 이전하겠다. 예. 네, 이걸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한 곳으로 다 옮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별적으로 이전하게 되면은 뭐 부지 매입하고 건설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개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차라리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한 곳으로 옮기면서 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자라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에서 굉장히 익숙하게 들었던 기부대 양여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네. 이게 새 부지에다가 이 대구시가 부대를 지어주면은 군에서 기존 군부대 땅을 이제 지자체에 내놔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걸 이제 활용해서 지자체에서 옮겨가지고 부대 지어준 비용을 뽑아내는 약간 그런 방식이거든요. 네. 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전 지역을 설정하되 이 주민 투표 절차가 없어서 조금 이제 리스크는 덜 수 있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만약에 입지가 구체적으로 정해진다면은 지자체하고 대구시하고 국방부 간의 부대 이전 합의 각서 또 협정서 이런 것들을 체결하면서 기본 계획 실시 계획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구시에서 이 군부대 이전 추진을 이제 총괄하고 전담하는 정책관까지 출범을 시켜놓은 상태고요. 시킬 예정이고요. 또 예. 12월까지 국방부에 이전 협의 요청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해서 군부대는 좀 기피 시설로 꼽히잖아요. 이번에 경북 지역의 여러 시군이 유치 의사를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대구시가 그 군부대 이전 지역의 주거와 의료 또 교육시설 등 이런 정주 여건을 모두 갖춘 이런 민군 복합타운을 좀 건설할 방침인데요. 경기도 평택에 있는 미군기지처럼 이런 타운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입니다. 4개의 군부대를 하나로 통합해서 이런 주거는 물론 이제 병원과 영화관, 쇼핑몰 등 생활 기반 인프라를 좀 조성할 방침인데 대규모 군부대 이전을 통해서 하나의 신도시를 좀 만들겠다는 게 대구시의 구상이거든요. 예. 수용지 입장에서는 그 군사복지 향상에 따른 정주 인구 확보, 또 군수품 물동량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 동력 마련 등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이는데 현재 그 칠곡군과 군위군, 영천시, 상주시 등 여러 지자체가 좀 이제 그 도전장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느 지역은 이제 군부대에 타운화하겠다 이런 방안인데 가장 먼저 이제 유치 의사를 밝힌 곳이 칠곡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대구시 입장에서도 군부대를 기존의 입지에서 너무 멀리 떨어뜨리게 된다면 이 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국토방위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이 작전 수행 지역 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대구와 가까운 곳에 가깝지만 외곽 지역인 곳에 입지를 시키면 그 군의 어떤 그런 작전 역량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이 대구시가 원하는 바를 이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구 생활권에 가까운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서도 거의 최우선 검토지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칠곡군에서도 민간 유치위원회까지 꾸려가지고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 군부대가 유치되면 인구가 늘면서 이 군에서 시로 승격하고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칠곡뿐만 아니라 지금 군위, 영천, 상주도 지금 군부대 유치 의사를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군위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좀 목표로 좀 군부대 통합 수용 의지에 좀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게 그 군이 아시겠지만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도 이전 예정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구시의 행정구역 편입을 앞둔 게 좀 호재라고 좀 그 군위군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군부대를 같은 지역 내에 이전하는 셈이기 때문에 이 절차가 간소하고 인구나 소비 유출도 없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천시는 군사도시 위상을 들어서 군수산업 유치 또 인구 유입에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는데 육군 3사관학교 또 이탄학창 2, 3 지역에 각각 330만 5,500제곱미터 규모의 국방부 소유지가 좀 있는 데다가 육군 21항공단 예하의 207 항공대대를 포함한 주변 부지 역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천시는 그 조만간 태스크포스 팀을 좀 꾸리고 대구시와 국방부를 향해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데 내일 그러니까 23일에는 대구시 군사시설 이전 단장 등과 좀 만나서 이런 유치 당위성을 설명할 계획으로 좀 알려지고 있고요. 네. 상주시도 좀 지리적으로 대한민국의 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전국 대부분 지역과 좀 접근성이 좋다는 점, 또 역사적 관점에서 임진왜란과 한국전쟁 등 여러 공난 때마다 전설을 역전시킨 격전지 상당수가 지역에 있다는 점 등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지역에서 군부대 유치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데 이게 지자체 간의 그 합의로 성사되는 일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 입장이 중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국방부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은 이전이 어려운 거니까요. 네. 그리고 뭐 실제로 일각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여론도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공식적으로 국방부는 비교적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한 얘기를 종합해보면 이 대구시가 군부대 통합 이전을 요청한다고 하면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또 이 밀리터리 타운화라는 이 대구시의 방침에 대해서도 요청이 있다면 함께 연구해서 이 시범 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사실 국방부도 뭐 대단하게 이렇게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게 윤석열 정부가 이미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군사시설 이전과 통합을 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전국에 이 흩어져 있는 군사시설 또 훈련장을 지역 단위로 통합해서 이 민군 상생 복합타운을 만들자라는 구상인데 이 대구시가 이 방식 이거하고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통합 이전 카드를 꺼내든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부대 이전이다 보니까 결정은 국방부 손에 달려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물론입니다. 대구시가 좀 군부대 이전 대상지를 제출하면 국방부가 선택을 하는 지금 그런 단계를 밟게 됐는데 네. 군 작전 개념이 좀 가장 일단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적합한 지역이 어딘지는 국방부 산하 합참에서 최우선 선사권을 좀 가지게 됩니다. 자, 7개 부대가 통합해서 이전을 하면 터도 꽤 넓어야겠어요. 네, 이전에 필요한 면적이 대구시에서는 330만 제곱미터 정도로 보고 있고요. 가능하다면 현재 위치와 멀지 않아서 이 작전 환경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 국방부하고 부대 쪽을 설득하기에도 유리한 곳을 좀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뭐 철도 같은 이렇게 지상물이 없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칠곡군이 최초로 제안한 곳 같은 경우에는 지천면인데 네. 여기가 그린벨트인데다가 철도가 있어가지고 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대구시에서 좀 석저금 망정리나 도계리 같은 곳들을 검토해달라고 다른 요청한 걸로 지역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네. 자, 대구시 또 경북시군 국방부 모두 이제 부대 이전의 뜻을 모으고 있는 만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군부대 이전이 가셔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전하고 남은 터 활용이 지역의 또 다른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아직 논의 초기 단계이고 구체적으로는 어느 부대가 좀 옮겨갈지 계획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예. 일단 그 수성구 지역 군부대 이전터에 경북대병원 본원 이전을 검토하는 방안 등이 좀 이제 흘러나온 바가 있고 여기에다가 그 반도체나 이제 로봇 산업, 헬스케어 의료 산업, 또 도심 항공교통 또 그러면 이른바 ABB라고 하죠.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그 5대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유망 기업을 하겠다. 또 시민 편의 시설도 설치하겠다는 구상 정도가 이제 대구시 관계자에서 좀 나온 겁니다. 네. 이게 사실 군부대 이전의 좀 핵심 목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 부지를 좀 활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만큼 좀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는데 자칫 좀 개발에 대한 기대감에 좀 투기 세력을 자극할 수도 있고 섣불리 공공개발이나 좀 민간과 함께하는 개발에 나설 움직임도 좀 지양해야 되고 솜사숙고해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도심 군부대 이전이 지역 발전에 좀 새로운 전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좀 마스터 플랜을 제대로 좀 마련을 해야겠다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네. 김건우 기자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대구만큼 사실 대도시에 군부대가 많이 자리한 곳이 사실 없잖아요. 네. 뭐 옮길 필요성 자체는 저는 충분히 소명이 된다고 보고 특히나 지금 인구 감소하고 지방 소멸 문제가 있는 경북 시군에서 이거를 뭐 님비 현상으로 거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핀피 현상으로 우리 지자체로 오세요라고 경쟁까지 벌어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이게 타이밍상으로 적기에 꺼내든 이슈가 아닐까 싶고요. 그러네요. 다만 이제 통합신공항 이전 때처럼 이 경쟁이 격화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지역 간 갈등이 벌어지고 또 소지역주의로까지 던지는 그런 현상은 조금 우려되는데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역 간에 또 감정이 나빠지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대구 군부대 유치전이 가열되고 있는데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의 백경열 기자, 매일신문 김근우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8시 50분 향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은 오랜 시간 동안 매력을 잃지 않고 다양하게 변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호가들도 많지만 일반인들은 클래식을 또 어렵게 느끼는 경우도 많은데요. 대구 시립교향악단에서 학생들이 클래식 음악을 좀 더 친숙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지역 아동센터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서유리 리포터가 현장에 다녀왔다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 시립교향악단에서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에 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해서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북구의 무태지역 아동센터에서 열린 음악회를 찾았는데요. 바이올린, 첼로 등으로 이루어진 현악 앙상블은 연주곡에 대한 해설이나 퀴즈까지 준비해서 어린이들이 쉽고 재밌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좋아했겠네요. 맞습니다. 먼저 현장 소리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대구시립교향악단의 최재욱 사무장과 얘기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두 곡은 왈츠라는 단어가 덮여주지요. 여기서 퀴즈가 나옵니다. 퀴즈. 왈츠는 옛날 옛적 유럽의 왕족들이 예쁜 드레스와 멋진 연미복을 입고 추던 춤곡이에요. 과연 몇 번에 몇 박자일까요? 힌트. 쿵짝짝 하고 들어갔어요. 그렇지. 박수. 3번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 지역 아동센터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확인해 본 결과 저희가 꼭 가야 될 기관이구나 해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몇 군데만 하지만 내년부터는 1년 내내 저희가 가능한 시간에는 이런 센터를 계속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제 이 악기를 처음 본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크기의 악기들, 그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악기들을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것들에도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눈이 초롱초롱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음악회를 감상을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거든요. 이날 프로그램에서 그럼 어떤 곡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건가요? 네, 브라이언 크레인의 나비 왈츠,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 중 꽃의 왈츠, 또 캐논과 이무진의 신호등 같은 곡들 들을 수 있었는데요. 가요도요? 네, 맞습니다. 정말 다양한 장르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유명한 클래식 음악부터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요나 영화 주제곡까지 많이 들을 수 있었고요. 대구시향에서 콘트라베이스를 연주하고 이번 음악회에서 사회를 맡은 황경희 씨의 이야기를 이날의 캐논 연주 실황을 배경으로 해서 들려드립니다. 저희 대구시향 선생님들이 이렇게 관객들 바로 앞에서 함께 호흡하면서 연주를 하는 색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클래식을 아이들이 지겨워할 줄 알았는데 집중도 잘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한 표정이 보여서 연주하는 저희도 되게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클래식을 재미있게 즐기시려면 제일 좋은 거는요. 클래식 악기를 배워보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해봐야지 와서 그 악기를 중점적으로 보게 되고 다른 악기는 어떤 소리가 나게 되는가를 유심히 보게 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데 그렇게 안 되신다면 연주회장에 오실 기회가 생긴다면 프로그램의 음악을 들어보고 오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저희 대구시향이 연일 티켓이 매진되는 정기연주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큰 관심과 사랑을 정기연주회뿐만이 아니라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연주 기획도 꾸준히 하고 또 더 친숙한 클래식 저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음악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침의 광장에도 클래식 음악이 흐르니까 참 좋은데요. 그러니까 잔잔하게 좋네요. 네. 아이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학생들은 이무진의 신호등을 연주할 때 다 같이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요. 또 공연 중간중간에 시향 단원들이 곡과 관련된 퀴즈를 낼 때는 정말 여기저기서 손을 들고 열정적으로 퀴즈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역시 퀴즈였군요. 네, 맞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공연을 본 소감도 물어봤거든요. 바로 들어보시죠. 평소에 친구가 피아노로 여기 캐논이라는 노래를 많이 쳐갖고 그게 좋았어요. 다른 악기들이랑 어울리니까 좀 더
잘 울리고 노래가 예뻤던 것 같아요. 나비 왈츠가 좋았던 것 같아요. K-팝 같은 것만 듣다가 또 클래식 들으니까 색달랐고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센터에서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던 노래도 있어서 좀 좋았어요. 그 나비 왈츠랑 꽃 왈츠야. 작년에는 클래식 그런 데 관심이 없었는데 아빠가 클래식 공연 거기 간다 해가지고 거기 따라갔다가 그 두 노래를 듣게 됐는데 듣다 보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약간. 그래서 듣고 나서 집에 가서 그 노래를 좀 많이 듣긴 했었어요. 입을 꼭 다물 필요도 없었고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무진의 신호등을 노래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았어요. 앞으로 이런 공연 센터에서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직접 연주를 하는 모습은 솔직히 저는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고 왔고요. 생동감이라든지 이런 걸 다 직접 몸으로 다 느껴서 너무 좋았어요. 퀴즈도 내주셨고요. 그런 퀴즈로 인해서 애들이 더 재밌게 참여를 한 것 같아요. 오늘의 계기로 인해서 클래식에 더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네, 9월 28일에는 서구 나눔 지역 아동센터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 예정이고요. 올해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는 확대 시행은 물론이고 공연장으로 학생들을 초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네, 내년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클래식 음악 감상의 즐거움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23도에서 26도 분포로 어제보다 2, 3도가량은 높겠고요.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겉옷 챙기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아침에도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 낀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